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개화와 척사의 대립에 이어서 이모군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모군란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1880년대 개화파의 개화정책, 그리고 이들을 반대하는 위적 척사운동이 꽝 하고 부딪힌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개화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독립기구화문이라든지 별기군이라든지 기기청 이런 것들 다양한 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 개화정책에서 우리가 별기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별기군 아시겠죠? 일단 별기군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척사파들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 1870년대 개항반대운동, 1880년대 조선책략에 반대한 개화반대운동, 이런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 꽝 하고 이모군란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난 배경은 개화와 척사가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모군란이 일어난 배경은 바로 99인과 하층민들이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99인은 왜 불만이 생겼냐면 바로 이 별기군 때문입니다. 이 별기군. 별기군은 뭐냐면은 신식군대입니다. 맞죠? 신식군대죠. 자, 당연히 신식군대가 만들어지면 찬밥 신세가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 99인들이 됩니다. 99인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대우도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내가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처우도 낮아집니다. 왜? 이들 때문에요. 찬밥 신세가 된 거죠. 이 신식군대라는 별기군이 등장하면서요. 사실 급료가 몇 달을 밀리고요, 밀린 급료에 쌀을 받았는데, 급료라고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모래나 겨가 섞인 이런 급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화가 났겠죠. 자, 그 다음 하층민들은 왜 불만이 생겼을까요? 하층민들은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곡물들이 유출됩니다. 맞죠? 식량이 어떻게 될까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왜? 일본으로 수많은 곡물들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하층민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식량 유출 때문이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으로 무제한으로 식량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하층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다. 자, 이래서 이렇게 불만을 가진 이들이 드디어 이제 일본 정부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아시겠죠? 자, 99인들은 정부에 불만이 있겠죠. 너희 개화정책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책임져라. 그리고 하층민들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너희들이 곡물 다 갖고 가니까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이들이 정부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지도자로 내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지난 시간에 무슨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던 인물이죠. 이들을 흥선대원군을 집권시키면서 어떻게 개화정책을 중단합니다. 자, 그러면 개화정책을 중단했다는 것은 기존의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어떻게 민시 세력이 어떻게 됐다? 축출됐다는 거죠. 사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에 들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명성황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는데, 이때 명성황후는 이미 도망을 간 후였죠. 명성황후는 이때 기적적으로 경복궁을 빠져나와서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민시 세력이 축출됐습니다. 그런데요, 축출된 도망간 민시 세력이 그냥 가만히 있진 않겠죠. 자기 시아버지에게 권력을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성황후가 누구를 끌어들이냐? 바로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이 청나라 뒤에는 누가 있었다? 민시 세력. 민시 세력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청이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 이 이모군란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압송됩니다. 어디로? 청나라로. 청으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청나라로 잡혀가겠다. 당연히 자 이모군란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 집안 싸움이고 정치 싸움이었습니다. 집안 싸움이고 정치 싸움인데 누구를 끌어들여 버렸다? 청나라를 끌어들여 버렸다는 겁니다. 왜? 민씨 세력이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청나라를 끌어들였던 거죠. 조선은 사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점점 일본에게 제압당하고 지배를 점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세력에게. 그런데 그 상황이 보기 안 좋았던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그런데 명성황후 세력이 청나라에게 도와달라 했어요. 청나라는 땡큐입니다.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리고 도와준 이후에 대가를 받으려고 하겠죠. 결과를 살펴봅시다. 당연히 어떻게 된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이제 조선 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조선을 야금야금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하는데 대표적인 조약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가 세력이 강화되고 청나라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누구의 세력은 약화될까요? 그렇죠. 일본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왜? 이때 청나라 간섭이 심화되면서 막 청나라 군대도 막 주둔하거든요. 청나라의 군대도 조선에 주둔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일본의 세력이 급기야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왜 일본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 일본 공사가 습격당했다. 너희 때문에 책임져라.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도 제물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포 조약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인정을 받습니다. 뭐 배상금을 받고요. 우리도 이제 군대 주둔하였겠다. 왜? 너희 못 믿겠다. 우리 공사가 습격당했잖아. 우리 군대 주둔할게. 뭐 군대 주둔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자, 이게 이모군란의 내용이고 결과가 사실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과제는 뭐냐면은, 자,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과 이 제물포 조약 내용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과 제물포 조약의 내용,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이상 정리해서 역사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게 과제입니다. 알았죠?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이상.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교과서에 크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 줄 나와있긴 한데 잘 찾아서 혹은 인터넷 검색해서 자, 역사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기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같이 따라 읽어 봅시다. 개화와 척사의 대립으로 이모군란이 발생. 그 결과 청의 간섭이 심해졌다. 개화와 척사의 대립으로 이모군란이 발생. 그 결과 청의 간섭이 심해졌다.